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3일자 스톡 차트 아나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알파벳이죠. 메타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애플 차트고요. 애플 차트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지난주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거, 이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 위에서 길게 내려왔던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거의 겹쳤죠. 그래서 어, 월요일, 뭐 화요일도 이때 따라서 올라갔고 수요일도 벗어나지 못했죠. 밑에서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나서 도진하고 이거 5개 중에 4개가 도지가 났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결국은 도지로 끝난 상황이고, 여기서 이 삼각형 여기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하고 요 옆에 있는 이 오렌지색 프라이스 레벨이 164.26 프라이스 레벨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은 영향은 있지만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 프라이스 레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거의 뭐 평행하게 되는 164.26선 정도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큰 저항선 정도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죠. 지금은 향후에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길게. 오토를 없앨까요? 오토를 없애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이 깨졌죠. 목요일날. 그리고 컨펌이 된 상태에서 금요일날도 더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4.26을 못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도지가 4개가 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올라가는 모멘텀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프라이스 채널도 좀 더 길게 해도 상관없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일단 이렇게 방향은 틀었지만 164.26 라인을 뚫고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굉장히 스트롱한 프라이스 채널의 로어 레벨을 닿겠죠. 그래서 이 로어 레벨 뚫고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거고, 그만큼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다시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렌드 라인을 뚫지 못하고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에리어에서 이 정도로, 뭐 그냥 대충 그리는 겁니다. 이 정도 라인과 여기 있는 이 정도 라인, 다시요. 이 정도 라인, 이 사이에서 레인지 무브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충 해서 159.88이니까 뭐 150 몇이죠? 159.78이네요. 159.78 라인. 그냥 그려볼까요? 159.78 라인. 159.78이라고 그랬죠? 159.78 라인. 색깔, 빨간색.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형성된 이 점이죠? 이 점이 뭐였죠? 168.16. 얘도 빨간색 해주고요. 168.16 라인 정도 되는 거. 여기에서 레인지 무브 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아니면은 뭐 이 정도 레벨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두고 보고, 이 정도 레벨 안에서, 레인지 무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채널의 로어 레벨이 어떻게 깨지느냐.
이제 일단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여기서 이 두 개의 레벨로서 레인지 무브가 다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2주째? 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여기까지 해서 이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어디서부터 됐는지는 이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을 이 계속 걸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랑 맞춰서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갭 상승해서 시작을 했지만 292.08 못 뚫고요. 화요일 날도 못 뚫고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프라이스 레벨 안에서 움직이다가 수요일 날 확 빠지면서 갭 하락했지만 다시 거기 그 트렌드 라인까지 갔지만 오히려 그 트렌드 라인이 월화와 다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목요일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더 밀렸고 오히려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었던 거라서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것이 수요일, 목요일 날 걸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브레이킹 다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283.33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서 초록색은 이게 양봉이니까 올라서 끝났다고 봐야 되겠는데 레인지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4월 6일 목요일 장이 있었던 그 4월 6일 목요일 장 뭐죠? 이스터 부활절 금요일 되기 전 목요일 날 확 올랐었던 그 레인지가 이 저점과 고점이 걸치는 이 레인지가 그 향후의 레인지를 지금 다 도미네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던 트렌드 라인 두 개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깨져서 금요일날 컨펌이 둘 다 된 거죠.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 옆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둘 다 브레이킹 돼서 컨펌이 난 상황입니다. 둘 다 걸쳐 있었어요. 수요일, 목요일은. 근데 금요일날 브레이킹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서 올라간 상태인데 이 지지가 얼마나 견고할지 일단 스트롱한 지지선은 맞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하지만 월요일장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장이 뭐 상승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여기 강력한 저항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일 거고 만약에 이 레인지가 깨지면 이제 이 레인지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여기도 강한 지지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테크니컬 어나리시스 상으로는. 근데 뭐 새로운 매크로스코픽한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브레이크를 할 가능성은 있겠죠. 뭐 챗GPT가 또 뭐 어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을 브레이크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지난 2주처럼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다음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다른 주식들은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이 이렇게 오르락 하다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었다면 그 전주에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빠졌었던 아마존 주식이 이번 주부터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이 하려고 제가 미리 그려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 밑에서 하는 트렌드 라인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 있으면 해도 뭐 이렇게 다른 주식들은 올랐는데 얘는 안 오르고 이렇게 목금에만 살짝 회복 정도만 했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 다음 주에 다른 주식들 부진할 때 올라가는 분위기가 돼버렸죠. 97.71이고요. 얘는 98.12가 되겠네요. 12 이렇게 된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고 지금 이 저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올라갔었던 거 이제 얘는 지워도 되는 상황이죠. 지웠겠습니다. 필요 없고요.
이 트렌드 라인은 브레이킹 다운 하고 다시 회복을 해서 올라가면서 금요일에 굉장히 큰 갭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선으로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 그려진 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내려오게 되더라도 뭐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전에 있었던 큰 다운 트렌드 라인에 지금 3일째 걸쳐 있고 심지어 화요일에는 이게 저항선으로 쓰였었기도 했지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오히려 지지선으로 치고 올라갔지만 105.34 라인에 저항받았고 그 105.34 라인이 저항선으로 쓰였다가 금요일은 지지선으로 쓰인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멘텀은 확실히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고 여기서 하나 더 그려주면은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딱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이 트렌드 라인이랑 패러렐을 이루고 있죠? 이건 좀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안 그리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그 장이 시작되느냐, 이 밑에서 시작되느냐,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서 하나의 패러렐 라인처럼 만들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모멘텀 살아있고 올라가는 분위기죠. 목요일까지만 해도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이거에 105.34 라인에서 저항 받았나 보다 했는데 금요일장이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걸리는 것은 쉐이프죠. 모양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4월 13일 같은 모양이 아니라 도지 비슷한 형태가 돼 있죠. 가운데로 해는. 이 얘기는 일단 치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고 여기에서 저항받았던 걸 지지선으로 할 만큼의 모멘텀은 있지만 더 치고 올라갈 모멘텀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쉐이프는 여기서 보는 이 쉐이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내려올 때의 쉐이프들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쉐이프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러면 모멘텀이 좀 상실됐다고 봐야 되니까 일단 다음 주에 이 105.34 라인을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얘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가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요즘에 그 패친 한 분이랑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른 주식들이랑 다르게 엔비디아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뭐 그 챗GPT를 비롯한 여러 가지 AI 칩을 그 트레이닝 하는데 필요한 GPU를 꽉 쥐고 있는 데가 엔비디아니까 그런 관련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GPU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이 이유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다른 뭐 투기 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런 그 AI 관련된 그 산업들이 불황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투자를 못 받고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인지 그건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잘 치고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레인지를 그려놨지만 4월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그 확실하게 오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 밑에 이 채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려놨었던 채널이죠. 이 채널에 따라서 이 채널이 왜 살짝 어긋났죠 지금? 다시 그릴게요. 여기 얘랑 맞아야 됩니다 지금. 이 채널이 그래서 이렇게 지지 받고 여기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나 했더니 목요일 금요일 빠져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제 모멘텀을 슬슬 잃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림으로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왔던 이런 트렌드 라인들을
걸쳐서 브레이킹 되고 브레이킹 된 상황이라서 일단 금요일 그 그래프가 그러니까 봉이 금요일 바가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69.25 라인에서 지지는 받았지만 그 오래 전에 있었던 이 라인이 얼만큼 작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많이 작용을 했었던 그런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지지를 일단 받았다고 봐야겠지만 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없어도 크게 뭐 하이드 해볼까요? 이게 크게 어떤 그게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걸려 있었던 전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280하고 258.50 이 안에서 렌지 무브를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고 렌지 무브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이 채널을 벗어나서 오름세가 꺾여서 다시 턴 다운 하지는 않았지만 레인지 무브로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로 움직이는 걸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280 뚫는 게 힘들고 280을 뚫어도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 채널의 로어 레벨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었던 289.46 이게 지금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건데 아까 건 여기서 왔지만 이게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왜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었던 이 라인이 정확하게 그릴까요? 얘가 아니죠. 289.46 이 라인이 이제 새로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뚫기가 어려워 보이죠. 289.46도 강하고 280도 강하고 이 레인지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일단 당분간은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하고요.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일단은 상승세가 꺾인 걸로 봐야 된다. 여기서 지금 컨펌이 금요일 날짜로 완전히 이 로어 레벨도 이 트렌드 라인도 다 깨져서 컨펌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 다음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는 다른 주식들보다도 훨씬 그 하락세가 컸죠. 뭐 여러 가지 매크로스코픽한 그 회사 사정들이 있었고요. 뭐 테슬라 가격 인하라든지 뭐 트위터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뭐 거기에 스페이스X에 관련된 것도 뭐 영향을 줬을 수 있고요. 목요일 날에 있었던 실패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실패는 이 갭 하락되기 된 다음에 있었어요. 일단 그래서 여기에 그 6슬라죠. 6슬라까지 갔다가 뚫고 올라가나 싶다가 다시 6슬라에서 내려온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하지만 다시 빠졌었고요. 이게 6일, 7일, 6일 가서까지 내려왔다가 이스터 홀리데이 끝나고 다시 살짝 올라가나 싶었지만 갭 상승 오픈했지만 확 빠져버렸고 그 이후로 이 레인지 안에서 지금 움직이다가 목금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슬라 안에서 5슬라 안에서 놀다가 5슬라가 깨져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킹을 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두 개의 그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았지만 지지받고 살짝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개파락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오슬라 라인과 그 밑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내려갈 때
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지지선도 또 깨져가지고 더 밑으로 쳐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기서 한번 개파락하고 한 번은 뻗쳤으니까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 밑에서 시작을 하면 더 훅 빠져나갈 확률이 더 크고요. 중간에 무슨 지지저항선이 없죠. 그래서 빠지면 슉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여기 있는 오슬라 라인도 있고 해서 오슬라 라인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 하락 라인에만 걸쳐서 넘어가도 이제 사이드 무브로 전환할 수 있는 지금 여기 3월 13일에 오슬라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오슬라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확 빠질 것이고 이걸 뚫고 올라가면 다시 오슬라 안에서 사이드 무브를 계속 연장해 나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슬라, 육슬라, 다시 오슬라, 육슬라, 오슬라의 이 리듬, 이 피리어딕한 리듬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슬라 밑으로 빠질 것이냐가 다음 주 하루 이틀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일단은 여기서는 전체적인 거에서는 방향을 바꿔서 사이드 무브로 가는 레인지 무브로 가는 건 맞고요. 그리고 그 레인지의 상한선이 108.182 라인 이 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얘 지워줄게요. 필요 없는 건 지우는 거죠. 얘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얘는 놔둬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서 저항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기울기는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면 얘도 지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 훨씬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뚫고 내려올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다시 저항을 받아서 내려온 상황이니까 레인지를 굳이 그리자면 99.74와 108.18의 이 레인지라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살려놓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도 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이 트렌드 라인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지지선 후보지만 얘 말고 그 전에 컨펌 그러니까 얘가 스트롱하다는 보장이 되는 베리피케이션이 없습니다. 그거를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강하다고 볼 수 없는 트렌드 라인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건 기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놔둘 것이고 뭐 여기에 있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도 이제 향후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104.34 라인도 크게 세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 중간에 있는 기준선으로 놔둬서 떨어질 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지지선으로 사용됐지만 수요일, 목요일에는 그렇게 지지선으로서 역할보다는 그냥 걸쳐 있는 기준선 정도로서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얘가 끊기고 컨펌이 돼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야 다운 트렌드로 바뀌었다. 로컬리.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바뀌어서 뭐 여기 레인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기 위한 기준선이 되겠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모멘텀이 딱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근처에서 장이 움직이겠구나 할 정도의 느낌밖에 없는 딱히 어떤 임프레션이 없는 그런 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메타. 지난주에 별로 지난주에 다른 주식들 올릴 때 같이 올랐다가 이제 월화수목금 빠진 장이 돼버린 상황이고 그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이 기준선 이렇게 올라갔던 새로 그렸던 기준선 왜 새로 그렸냐면 이게 12일 날 저점으로 그렸으니까 지난주에 새로 그린 거죠. 그래서 따라서 올라가나 싶었지만 14일까지는 잘 따라 올라갔지만 그 월화수목금 빠져버렸죠.
걸치고 컨펌인데 컨펌이 갭 하락이 좀 너무 컸죠. 그래서 걸치고 떨어졌는데 걸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은 걸로 해석 가능하고요. 컨펌된 다음에 뭐 이 라인에서 두 번의 지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크게 지지가 있었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다음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결국은 걸칠 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갭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지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죠. 저항을 받았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 저항 받으면 이제 빠지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다운 트렌드도 있고 이 다운 트렌드를 굳이 트렌드 라인으로 그린다면 뭐 이 정도로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강한 무슨 트렌드 라인으로서의 작용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니들이 너무 기니까. 뭐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이런 걸로 해서 이걸 따라서 내려가면 여기에서 지지받고 여기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약한 지지 라인이 좀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이 그룹과 다른 그룹에서 형성되었던 채널을 곧 만날 가능성도 있다.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이 세 개를 지지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다시 쭉 올라간다면 이 밑으로 내려왔던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번 저항받았던 선이 있고요. 그 위에 여기에 새로 그려진 그 정고점이 있는데 이 정고점도 한 번은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의 선을 트레이딩 하실 때 다시 장이 오른다면은 그려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려 놓을게요. 그려 놓는 게 낫겠네요. 220.44고요. 여기 있는 고점은 213.41입니다. 41. 이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 메타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멘텀이 죽고 방향 전환해서 내려가는 쪽으로 모멘텀이 바뀌어버린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아직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진 상황이 아니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내려가서 컨펌이 될지 아니면 다시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새로운 레인지 무브를 시작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그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수 있으면 할까 하는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하고 언제 하고 뭐 이런 거에서 아직 그 결정을 안 하고 의견을 여쭈고 있는 상황이라서 댓글에 여러분들 의견들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뭐 어떤 분은 매크로 관련된 것도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매크로를 하게 되면 시나리오 쓰고 그 뒤에 배경 그림들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걸 할 수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뭔가 결심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고 그냥 차트 보고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아니면 앞이나 뒤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좀 첨가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의견들을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걸 반영해서 다음 동영상, 결정이 된 다음에 동영상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뭐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데 디자인은 제가 혼자 하는 거라서 뭐 제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프로피터블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채널 홍보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